네, 시간에 HLB 마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내용, 이 수급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 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 오늘 같은 경우에 투신 연기금까지도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자리는 맞아요. 지금은 충분히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이라는 게 현재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지, 항상 제로 이건 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상승 하락 누가 얘기를 못 하느냐. 지금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기준 자리에서 급등이냐 급락이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HLB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이 단순히 1%, 2%, 3% 이런 반등이 아니라 최소한의 10%, 15% 이러한 반등,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러니까 기간이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좋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단타를 치려고 하는 애들, 얘네들도, 이 무거운 애들도 충분히 단타를 칩니다.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연기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본다 그러면 가격을 보세요. 물론 이 13만원대에서 들어온 부분도 보여지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본다 그러면 평단이 딱 1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의 모습을 본다 하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본다 그러면 꾸준히 들어왔었던 모습 평균 단가가 딱 10만원대예요. 그러면 많은 기관들은 10만원대를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10만 70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친구들보다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생각과 기관의 생각이 같다,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좋고 중요하다 이렇게는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뭐냐면,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일반 정말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개인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개인, 그러니까 저 같은 소액 투자라든지 자금이 크지 않은 그러한 개인이냐, 아니면 이 종목에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부을 수 있는, 수천억을 쏟아부을 수 있는 세력이냐, 큰 손이냐,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확인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응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자,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보유해야죠. 추가 매수도 해야 되고 계속 매수를 해야죠. 근데 그런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는 못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오기를, 상승 쪽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자리에 툭툭툭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물론 이런 큰 상승은 아니지만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를 조금씩이라도 현금화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라갔다가 이 기준, 일단 이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밀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밀리고 급락이 나오고 나서는 대응이 안 됩니다. 밀릴 때는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주식을 이렇게 실매매를 오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절이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제 나가는 것은 부분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종목에 100이라는 그러니까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30이나 40%에 대한 부분은 칼같이 잘라냅니다. 그거는 이제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수익처럼 챙기는 이 그러한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올라가서 급등이 나오고 점상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부분적인 상승에 대해서 챙기시고 그 다음에 밀릴 걸 예상을 하고 조금이라도 현금화를 하면 좋겠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갈릴 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지금 이 수급에서도 그런 게 나타난다. 지금 기관과 개인의 이 모습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관이 계속 들어오면 오히려 못 갈 수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 이렇게 따지면 잘 보세요. 개인이 매수를 많이 하면 안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이 매수하면 잘 가나요? 그러니까 이 수급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자리 상승했던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 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밀려도 고점 20만 원에서 이렇게 빠진 지금 50% 이상 좀 빠진 이런 상황에서 추가 50% 바로 빠지겠어? 라는 생각. 이 기관들은요, 액수가 저 같은 뭐 소액 투자자의 분들, 그러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처럼 그냥 한 호가에 그냥 더블 클릭 딱 해서 그냥 빠져나오고 단순히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기준이 있고 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거기에 있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개인보다는 대응이 느리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들이 기간을 못 잡는다, 뭐 기간보다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쪽보다도 수익을 훨씬 극대화시키고 손실도 더 짧게 낼 수 있는 게 대응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안정적인 위치는 맞다. 그러니까 급락이 기간이 들어도 최근에 종목이 급락을 하는 종목들을 보면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물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손절을 치고 나니까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최근에 들어서 제가 최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많았어요. 예전에도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도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다 보면 그렇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개인이 뭔가 아는 이 종목, 그러니까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뭔가 아는 세력과 큰 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수급, 자 개인이 털리고 있고 기관이 들어오니까 이거 반등 나올 거야. 무조건 매수해야 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이 위치, 분명히 기관들도 관심을 갖는 이 10만 원대,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자 13만 원 있느냐, 뭐 7만 원이냐, 6만 원이냐, 15만 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갈리는 구간은 맞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에 저는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말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다. 그러면 한 10% 정도의 현금화는 그게 어렵나요? 저는 한번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과 주가 예상과 그 다음에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 분들은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할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모든 분들은 다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못 내지 않습니까?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지만 하락을 하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행보 구간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저는 10에서 20% 정도는 현금화가 맞는 것 같고요. 아, 잘 모르겠다. 진짜 이건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난 그냥 모르겠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기겠다. 이러하신 분들은 일단 매수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분들이 만약에 이제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저는 한 30 이상, 30% 이상은 현금화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린다라고 밀릴까봐 불안하다. 예, 이건 밀리면 진짜 나는 안 된다. 뭐 진짜 이거는 진짜 지금도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밀리면 난 진짜 어떻게 예, 이상한 생각까지도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50%는 현금화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내려갈 것 같은데 올라가면 더 미치겠다는 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손절만 치면 올라간다. 이거는 더 하락하는 것보다 더 미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20%, 그래도 한 20% 정도의 현금화가 맞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지금 보실 상황은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행보하는 모습을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위치, 이 구간이 상당히 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라인대를 중요하다고 했던 이 두 줄 라인과 그 다음에 꼭 손절 아니면 익절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 700원, 10만 700원에 대한 부분. 지금 이 구간이 상당히 얇은 편이에요. 이 종목에 비해서. 근데 거기에서 이 얇은 이 구간에서도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 되는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세력이 올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모아가겠죠. 아니면 또는 모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매도를 안 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밀릴 거다, 밀 생각이다 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지금 개인은 나가고 있고 지금 기관이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하고 있는 쪽 기관들한테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기관이라 그래서 자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주간담회에서 이 진 회장이 공매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걔네라고 해서 우리한테 갖고 있는 정보 아는 거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또 모르죠. 그거는 이제 진 회장 입장에서 모른다. 당연히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관에서 또 모르죠. 그 누군가가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있고 뭐 외인 수급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에 있어서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금융투자 얘네들 단타를 잘 치는 애들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관과 금융투자 쪽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다 그러면 여전히 저는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저는 개인의 수급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개인의 수급에 이렇게 좀 유입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미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할 텐데 일단 개인이 무조건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나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상승할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너무 긍정적으로는 일단 안 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고 좀 짜증나고 막 이런 상황에 이런 행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관들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떤 분들은 좋다, 어떤 분들은 나쁘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 수급에 있어서라기보다도 저는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이 행보, 이 짧은 이 폭의 행보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량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거래량이 여기에 비해서 지금 적은 것뿐이지 지금 이 등락폭과 이 현재 위치에서 거래량이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계산도 잘 안 됩니다. 지금 한 1000억대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900억이죠. 이게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900억, 100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패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 오늘장에서요. 오늘 쭉 한번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올려주는데 이 상승과 하락, 이 폭 자체가요. 자, 패턴이 약간 반대로 바뀌면서 어떤 모습? 이게 좀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폭도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 횡보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거래량도 줄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하나 탁 터지는 순간에 방향성이 잡히지 않습니까? 상방으로 가면 다행이에요. 상방으로 가면 대응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론 이런 데서 조금 현금화, 뭐 제가 이제 700원짜리에서 여기 라인이 좀 지어졌는데, 이 700원짜리에서는 좀 위에서 익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익절이라기보다 현금화,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홀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하방으로 밀렸을 때의 거래량이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 손절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대응이 안 되고 꼬리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자 이렇게 밀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 꼬리에서 손절 치니까 쭉 올라오더라,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 횡보하는 모습과 거래량을 봤을 때 제가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화 얘기하는 게 그러한 부분이에요. 밑에 내려가서 한참 밑에서 손절 치니까 올라오더라, 이런 이건 정말 억울하죠. 그리고 좀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패턴, 이전에는 뭐 3% 4% 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점점 내리는 이러한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올렸다가 살짝 밀리고 다시 올리고 패턴이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거꾸로. 이것이 바뀌는 패턴이 바뀐다라는 것은 이 주가 흐름에 대해서 변동성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자, 분봉상이지만, 자, 1분봉도 그렇고, 뭐, 짧은, 뭐, 3분봉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 파동이 좀 바뀐 것이고, 1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짝대기 하나,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파동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분석에 대해서, 1분봉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분명히 저는, 이 현금화가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 글쎄요, 지금 너무 행보가 길어지니까 조만간이라고 참 얘기하기 좀 그런데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상승이면 다행이고 상관이 없지만 밑으로 빠지는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라든지 비중에 있어서 아까 이제 서론, 좀 지나서 말씀드린 내용,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서, 본인과 맞는 그 심리적인 부분 한번 적용시켜서 대응을 해 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종목도 제가 좀 늦은 시간이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